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7개월째일 때 특징과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신 7개월일 때에는 보통 25주에서 28주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7개월 때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태아일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빱니다.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또 외부 소리에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라든지 또 아빠의 저음의 목소리, 그리고 태교 동화나 또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또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면 태아도 같이 불안해합니다. 서로 감정을 공유를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불안감이 사라지도록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좀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태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저도 지금 임신 7개월의 상태인데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움직임 태동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두면 다음에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태동이 계속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얘가 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태아의 얼굴에는 아직까지 주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선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신선이 나타나고 또 배가 일시적으로 뭉치기도 했다가 또 다시 풀어졌다가 또 다시 뭉쳤다가 이런 걸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뭉칠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허리나 갈비뼈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궁이 아이가 커지면서 자궁이 갈비뼈 위쪽까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힘이 세고 발차기를 할 경우에 갈비뼈가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른쪽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움직인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자세가 안 좋을 때, 그럴 때도 오른쪽 허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아요. 남편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의자나 다른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짚고 천천히 일어나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멀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신성 당뇨와 임신 중독증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걸리게 되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조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산이 될 경우에는 아이도 충분히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산모도 몸이 많이 힘들 테니까 단 음식을 멀리해서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들, 빵 이런 것들 조심하는 게 잘 안 먹도록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도 이제 짜게 먹지 않도록 가능한 싱겁게 먹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부종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음식도 좀 간이 잘 될 수 있게 너무 짜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간을 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허리가 아플 경우에 복대를 차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복대가 이제 배의 힘을 많이 분산을 시켜주고 또 허리를 좀 지지해주니까요. 아무래도 외출할 때 많이 걸어 다니게 될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집에 있을 때에도
뭐 집안일을 간단하게 할 때에도 복대를 차고 하면 허리에 좀 무리가 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무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많이 찌지 않게 하고 싶어서, 요가를 좀 많이 하고, 많이 걸어 다니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허리에 좀 무리가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좀 피곤함이 느껴지거나 힘들 때에는 바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안일 같은 경우에도 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청하는 게 좋고요. 또 철분과 칼슘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철분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 권장량이 30mg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칼슘도 더 많이 섭취를 해서 아이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임신성 당뇨 검사를 했는데 당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는데요. 철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빈혈 수치가 좀 낮게 나와서 철분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더 먹으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철분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또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지방을 좀 떼서 살코기 위주로 먹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성 지방은 분자가 크기 때문에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엄마 몸에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가 살이 찌고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에는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콩, 두부, 그리고 이런 살코기 위주로, 소고기도 살코기 위주로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야채도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나 양배추, 무, 고사리, 시금치, 감자, 고구마, 콩, 바나나, 사과 등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변비에 걸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먹는 것이 배변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7개월이 되면요, 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인데요. 배가 많이 나와서 일반복을 입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반복 중에서도 넉넉하게 입는 분들, 그리고 좀 루즈하게 입는 옷이 있다면 그런 걸로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겠지만, 인부복이나 인부용 속옷을 준비를 해서 입는 것이 아무래도 배를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부복도 예쁜 옷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모교실 등에 참여하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그때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완전 무지한 상태였는데 그럴 때 책도 많이 읽었지만 산모교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20군데 이상을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딜 가나 다 주제가 비슷하고 뭐 또 똑같은 얘기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여기저기 듣다 보니까 주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듣고 또 많이 알 수 있게 됐어요, 정보를. 그래서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같이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유방 마사지를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가슴을 전체적으로 가슴뿐만 아니라 유두까지 골고루 부드럽게 마사지를 수시로 자주 매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유선이 발달하고 나중에 모유 수유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튼살 예방 크림이나 오일을 수시로 발라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살상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첫째 아이 가졌을 때 한 하루에 한 번 정도 발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생각보다 많이 터 있더라고요. 튼 살이 많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더 자주 더 많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즐겁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했지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고 또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또 아이와 같이 태아와 같이 이렇게 감정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겁고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그 감정들이 또 태아에게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네, 오늘은 임신 7개월의 특징과 그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